그래서 여러분, 제가 검정고시 학원 투어 많이 다닙니다. 이 검시생들을 얼마나 잘 케어할 수 있을지 이 학원들을 뽑고 후기들을 받고 그중에서 또 골라내고 이런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본업도 너무 바쁘고 이 유튜브 채널에 상담 신청도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담을 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대신 상담 대기가 너무 길다. 나는 당장의 학원 선택을 해야 되니 네가 이리저리 알아본 학원 중 이름만 좀 알려줘라. 이러는 양식과 나는 너무 모르겠으니 너랑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두 가지 상담 신청 양식을 나눠서 제 채널 제목 옆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저한테 상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양식들이 있으니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킴입니다. 오늘 검정고시, 그러니까 자퇴 후 검정고시 그리고 수능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요즘 사실 자퇴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자퇴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시간이 나가요. 그래서 자퇴를 고민하는 상담은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학폭, 진짜 많이 심하게 학폭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상담 요청을 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아이는 자퇴를 시키고 대입을 준비시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의 자퇴 상담이 성적이에요. 성적. 내신이 이미 망한 거야. 내신이 망하다 보니 학교에서 수행평가하고 중간 기말고사 준비하고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 준비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수능 준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학교 한 학년에 진짜 많으면 100명, 200명 되잖아요. 이 싸움에서 진 아이가 수능, 이 만 명이 보는 이 수능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후 수능을 준비하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오류를 일으키냐면, 나는 자퇴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열심히, 수능 준비 열심히 해서 수능 1등급 맞을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하루 종일 공부 못해서 내신 못 땄잖아요. 근데 무슨 자퇴하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고 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한 아이들이 있죠. 그럼 저는 자퇴 후 수능 준비, 검정고시 후 수능 준비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1번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마음속에 심어야 하는 거, 자퇴 후에는 분명히 이 자퇴생을 위한 학원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학원을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자퇴를 함과 동시에 이 아이는 소속감도 없어지고 하루 일과가 없어져요. 스스로 스터디 카페 가서 어디 가서 열심히 할 때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인 거고, 일정한 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틀은 꼭 검정고시 학원이 아니라 대입 학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검정고시 후 수능을 준비하고 검정고시 후 또 대입으로 이동을 하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에서도 수능 준비를 하지만 수능을 전문으로 준비해주는 학원과 검정고시 학원이 다르게 있는 이유, 수능에 더 특화된 학원이 수능 학원을 하는 거고, 수능에 특화되진 않았지만 검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 검정고시 학원을 하는 거죠. 조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검정고시 치고 수능 학원으로 이동하고 이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의 강사와 대입 수능의 강사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퇴를 선택해서 수능을 준비할 거면 수능 준비하는 학원을 선택할 것. 그리고 2번, 또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올해 수능을 볼 아이들의 반, 맨 아랫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대입학원이지만 내년 수능을 준비해주는 반을 가지고 있을 것. 이게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올해 수능을 볼 아이들의 가장 기초반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개념을 1회도 2회도 끝냈고 지금쯤은 기출을 하고 있겠죠? 근데 1학년, 2학년에 자퇴한 우리 아이는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고3 수능을 치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지금부터 수능까지 남은 시간을 베이스를 까는데 충분히 써야 해요. 그럼 올해 수능 치는 가장 아랫반, 이 베이스를 깔아줄까요? 깔지 않습니다. 기출 돌리기 급급합니다. 아무리 아이들 성적이 낮아도 이 아이들은 개념을 1회도 2회도 시켰으나 성적이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준비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원이면서 올해 검시를 하고 지금 9월부터 12월 정도까지 베이스를 탄탄하게 깔아줄 수 있는 검시반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것. 이렇게 학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내가 인강으로 개념을 좀 잡고 대입 수능에 들어갈게, 대입 수능 학원에 들어갈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인강으로 혼자 개념 잡을 수 있으면 내신 무너지지 않았죠? 그래서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검시생들이 내년 대입을 준비할 재수생들에 비해 유리한 건, 가장 유리한 건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3개월, 4개월의 베이스를 탄탄히 쌓을 수 있는 시간. 지금 내년에 재수해야지 하는 아이들 사실은 놀고 있거나 그냥 탱자탱자 어차피 나 재수할 건데 이러면서 놀고 있거나 어떤 기본기를 다지지 않아요. 그냥 혹시나 운 좋아서 수능 잘 치면 대학 가고, 그리고 수능 점수 안 나오면 재수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미 검시를 선택했고 그리고 내년 수능을 볼 게 확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4개월 정도를 베이스를 엄청 꼼꼼히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검정고시 학원 투어 많이 다닙니다. 이 검시생들을 얼마나 잘 케어할 수 있을지 이 학원들을 뽑고 후기들을 받고 그중에서 또 골라내고 이런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검시학원, 올해의 검시 준비생에게 적합한 학원도 선택을 해놨으니 검시 후 수능 준비할 학생들 제 말 명심하고요. 절대 혼자 시간을 쓰지 마라.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특정 학원에 소속돼서 하루 종일 공부를 최소 몇 달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를 좀 몸에 체득한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퇴하자마자 혼자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인강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꼼꼼한 베이스를 쌓아봅시다.